자, 미래의 중앙은행가를 꿈꾸는 여러분, 경제학 장박사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 합격 전력 3부작의 마지막 제3강입니다. 오늘은 필기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가죠. 이 시험, 하는 곳이라고 불리는 거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려운 경제학 시험이라고들 하잖아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막막함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으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분명 어려운 시험은 맞아요. 하지만 절대 넘지 못할 벽은 아니라는 거.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데 제대로 된 지도만 있다면 누구든 정상에 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 손에 그 합격 지도를 쥐어드릴 겁니다. 같이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 볼게요. 모든 싸움의 기본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는 곳이라는 시험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디에 힘을 쏟을지 정할 수 있겠죠?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100% 서술형이라는 겁니다. 객관식, 단답형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지식을 달달 외웠나 보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행에 들어가면 뭘 하겠어요? 복잡한 경제 현상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쓰고 정책을 제안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바로 그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답안지를 통해서 저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중앙은행가입니다. 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시험 구조를 알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들어가 보죠. 뭐니 해도 경제학의 두 기둥, 바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부터 시작해야겠죠? 이게 모든 이론의 토대가 되니까요. 한국은행 시험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물어보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2017년에 나와서 아주 유명해진 원숭이 시저의 바나나 문제입니다. 딱 보면 그냥 원숭이가 바나나 먹는 최적화 문제 같죠? 천만에요. 이건 사실 시간 비일관성이라는 굉장히 고급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너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만 아는 거 아니지? 그 이면에 있는 심화 이론까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니? 하고 떠보는 겁니다.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은요, 소비자 이론부터 저기 뒤에 있는 정보경제학까지 그냥 싹 다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라그랑지안 같은 수학적 도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 수학 잘해요,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사고 과정 자체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거죠. 답만 띡 쓰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럼 거시경제학은 어떨까요? 우리가 학부 때 배우는 ISLM, ADAS 모형 있죠? 이건 그냥 안녕하세요 수준의 기본 인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서 RBC나 세케인즈 학파, 심지어 DSGE 같은 동태적 모형을 물어봐요. 동태적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시간의 개념과 사람들의 기대까지 고려하는 훨씬 현실적인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 중앙은행에서 실제로 정책 효과를 분석할 때 쓰는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먼저 미시경제학은 이중구 교수님 책, 거시경제학은 정운찬, 김영식 교수님 책으로 정말 단단한 기초를 쌓는 거예요. 이 책들이 바이블이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베리언이나 로머 같은 좀 더 어려운 원서들을 보면서 이론의 깊이를 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뭘 쌓아도 무너집니다. 자, 미시것이라는 큰 산을 넘었으니 이제 한국은행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화폐금융론과 국제경제학입니다. 이 두 과목은 그냥 이론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이론이 현실 정책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날카롭게 보여줘야 하는 파트입니다. 화폐금융론은 말 그대로 당신이 중앙은행 총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를 묻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원통화, 통화승수 같은 교과서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금융위기 때 썼던 양적 완화, QE나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까지
그냥 CBDC가 뭐다라고 아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걸 도입했을 때 우리 경제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경제학. 여러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소규모 개방 경제잖아요. 그러니까 국제경제의 흐름을 모르면 사실상 경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특히 먼데 플레밍 모형이나 불가능의 삼위일체 같은 개념은 그냥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거랑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거랑 둘 중에 뭐가 더 경기를 살리는 데 효과적일까요? 이런 질문에 막힘없이 술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변수. 많은 분들이 정말 머리 아파하는 과목이죠. 바로 계량 경제학입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다 중요하죠. 근데 계량 경제학은요, 전공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5% 정도로 추정됩니다. 네 문제 중 한 문제는 계량이라는 거예요.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점수차가 확 벌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계량 경제학을 포기하고 한국은행에 합격한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시험 수준도 그냥 회계 분석 돌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허구적 회귀 같은 아주 골치 아픈 개념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여름에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늘고 상어한테 물리는 사람도 늘잖아요. 그럼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상어한테 물리나? 이런 결론이 나오면 안 되겠죠. 둘 다 여름이라는 공통 요인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것뿐인데 바로 이런 통계적 착시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량 중에서도 특히 시계열 분석은 그냥 통째로 마스터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4단계 있죠? 이게 그냥 따로따로 있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예요. 자,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데이터를 딱 보고 얘가 안정적인 애인가를 확인하고 이게 단위근 검정. 불안정하네? 그럼 얘네들 사이에 혹시 장기적으로 같이 가려는 관계가 있나?를 살펴본 다음 이게 공적분. 오케이, 관계가 있네? 그럼 얘네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지?를 분석하고 이게 VAR. 마지막으로 근데 얘네 변동성이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그 변동성 자체의 패턴도 분석해볼까 하는 게 바로 ARCH, GRCH 모형입니다. 이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해요. 자,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팁, 거의 합격 치트키 같은 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합격한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고려대학교 김창진 교수님의 계량경제학 강의 노트입니다. 이 노트가 그렇게 명강의 노트로 유명하대요.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어려운 시계열 파트를 정복하는데 거의 필독서처럼 여겨진다고 하니까 어떻게든 구해서 꼭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과목별로 뭘 공부해야 하는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많은 내용들을 도대체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합격으로 가는 구체적인 로드맵, 최종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의 전략 무기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쓰는지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거시경제학을 한번 볼까요? 1단계, 정운찬, 김용식 교수님 책 같은 기본서로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최소 3회독은 해야 해요. 2단계, 롱어 같은 심화 교재로 살을 붙여서 이론적 깊이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맨큐나 블렌차드 책에 있는 연속 문제나 기출 문제를 풀면서 실전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다른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쌓고 심화시키고 문제 풀고 이 3단계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비 과정은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페이스 조절이 생명이죠. 이 타임라인을 꼭 참고하세요. 제일 중요한 건 첫 6개월입니다. 이때 미시, 거시 기초를 못 잡으면 뒤로 갈수록 그냥 다 무너져요. 그리고 7개월 차부터는 가장 부담스러운 계량 경제학을 시작해야 하고요. D 3개월부터는 절대 새로운 거 본다고 욕심내면 안 됩니다. 그때부턴 오로지 문제풀이, 또 문제풀이입니다. 마지막 한 달은요. 쉴 때 시험처럼 시간 재면서 모의고사 보고 내 약점이 어딘지 찾아서 메꾸는 시간이에요. 각 단계별로 목표를 분명히 해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타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첫 6개월,
기초를 다지는 단계 있잖아요. 이 부분이 혼자 하기 좀 버겁거나 특정 개념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싶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 경제학장 박사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경제학 기초를 다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과정 정말 힘들고 고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그냥 시험 하나 합격하고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데이터를 통해 경제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이론적 모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중앙은행가의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정말 위대한 여정입니다. 자, 그 멋진 여정을 시작할 준비 다들 되셨습니까?